도대체 집을 언제 사야 될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집을 어떤 타이밍에 구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 주택을 구입하는 타이밍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현재 같은 보합기, 정체기에서는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떨어진다면 뭐 얼마나 떨어져요? 10% 떨어져요? 20% 떨어져요? 40% 떨어져요?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몇 프로 떨어진다, 이건 예측하는 건 좀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사람이 그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주가가 몇 프로 빠질까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쯤 시작되고 언제쯤 종료가 되고 지금쯤은 반등이 다시 시작돼서 올라가는구나, 그 정도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예측하는 방법은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가격으로 그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전세제도라는 게 있죠. 이 전세제도가 있어서 이 전세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정체기에는 전세가도 그대로고 매매가도 그대로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올 겁니다. 그 조정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전세가를 누를 겁니다. 전세가를 왜 누를까요? 전세가 왜 눌리지? 전세는 뭐 금리에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80%가량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돈이 있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이 돈으로 전세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대출의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전세 대출 이자가 대략 지금 5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보통 집값의 한 1.5% 정도 1년에 내게 돼요. 그게 전세의 이득인 거죠. 장점인 거죠. 그런데 월세를 살게 되면 집값의 2%가 넘는 돈을 1년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전세 대출 이자를 50만 원 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00만 원을 내게 되네? 그런데 월세가 100만 원이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차라리 월세를 살게 됩니다. 왜냐면 월세는 소득공제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언제든 내가 빼고 싶을 때 금방 빠질 수도 있고 나의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와 월세가 역전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금리가 영향을 줘서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려서 그 내는 이자가 월세를 넘게 되면은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다 보니까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전세가 잘 나가지 않으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세를 빼야 돼요. 우리가 월세로 돌리면 안 돼요? 다들 월세로 돌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 목돈이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집 산 사람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죠. 본인의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이 돈으로 전세금을 합쳐서 집을 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좋지만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세를 무조건 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3억 5천이었는데 안 나가네? 3억 2천, 3억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는 좀 싸게, 그래야지 나가겠죠.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은 매매가는 따라서 내려가게 되죠. 매매가도 조정을 받게 되고 전세가도 조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타이밍을 알기가 굉장히 쉽죠.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가 보합이 올 겁니다. 정체기가 올 거예요. 이 정도 내려갔으면 월세보다는 싸니까 뭐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합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경제가 좋아졌든 아니면 공급이 뭐 부족하든 아니면 정책이 좀 어떻게 바뀌었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될 타이밍은 뭐냐면 전세를 좀 유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 금리 이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좀 부담이 돼서 전세가 좀
낮아졌구나, 전세 가격이 낮아졌구나, 그러면 보합이 왔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전세 가격이 좀 반등하는 시기, 전세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 왜 이러지, 전세 물량도 좀 있는데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런 시점을 우리가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겠죠. 보통은 전세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이제 매매 가격이 그 다음에 따라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시기, 그런 시기가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외부 변수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이 되는지, 전세가율의 상승 폭이 어떤지, 매매가의 상승 폭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또 그걸 일일이 보고 기다리고 찾아보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제가 또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짧게 한 10분 안에 끝내다 보니까 약간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전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시하고 전세 가격의 정체, 하락, 반등, 이걸 좀 우리가 보고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길고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 때 시간이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하고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